지난 6월 13일과 27일 베르세르크 381화, 382화가 공개되었습니다. 라크샤스의 습격과 죽음, 그리고 삶을 포기했던 가치의 절망적인 순간까지 마의 천병들의 쿠샨 수도 습격이 일단락된 지금 가치와 그 일행들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이제부턴 스포일러가 포함된 내용이니 원치 않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지옥같은 살육의 폭풍이 잦아들고 쿠샨 수도를 감싸던 사방의 진이 거칩니다.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파르네제. 승리를 만끽할 여유도 없이 찬물을 끼얹듯 시라트가 등장합니다. 쿠샨 족장들과 장군들의 죽음에 대해 씁쓸해하며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고 팩트 폭격을 날리네요. 살아남은 쿠샨 병사들은 부상자를 돌보며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발은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새 황제를 보좌하고 있는데요. 쿠샨들은 증오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수군댑니다. 빛의 매가 보낸 자객이 또 온다면 본인들은 무사할 수 없을 거라며 말이죠. 시라트는 이래선 가니슈카 대제가 공포로 통치하던 겁쟁이 시절로 돌아가고 말 거라며 대탄을 금치 못합니다. 로드릭은 그 와중에도 파르네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 스윗한 칭찬을 건네는데요. 더 당당해도 된다는 그의 말에 얼굴을 붉히는 파르네제. 확실히 이번 쿠샨 수도 전투에서 사방의 진을 펼친 파르네제의 활약은 가장 큰 수훈이었죠. 그때 쿠샨의 언어로 주문을 외우는 듯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무리의 쿠샨 승려들이 경을 외우며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몸을 비틀거리며 사람들 앞에 등장한 가츠. 비쩍 마르고 야윈 가츠는 마치 좀비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가츠를 강제 연행하는 데 많은 힘이 드는지 승려들의 표정이 가관이네요. 라크샤스의 습격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너무도 허무하게 목숨을 내놓았던 가츠. 습격은 끝났지만 가츠의 상태는 더욱 답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세르피코는 그들이 언젠가 전장에서 마주친 적이 있던 요술사임을 눈치챕니다. 요수병단 다이바와 그 직속 무리였던 것이죠. 쿠샨 황제 앞까지 당도한 가츠의 상태를 살피는 다이바. 로드릭은 가츠에게서 손을 떼라며 달려들지만 시라트가 막아섭니다. 로드릭은 분명 약을 썼거나 주술에 걸린 게 분명하다며 침울해합니다. 파르네제는 순간 마법의 힘을 써서 가츠 내면에 말을 걸어보는데요. 가츠의 반쯤 감겨있던 눈이 번쩍 뜨이려는 순간 이시도르가 당돌하게 등장합니다. 쿠샨 황제는 심드렁하게 꼬마를 내쫓으라고 말하고 병사들에 의해 쉽게 제지당하고 마네요. 다이바는 이번 일이 뜻밖의 재난이었다며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승들을 모시고 죽은 자들을 애도하는 의식을 행하겠다고 하죠.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황제는 화장을 거행하라고 허락하지만 거기 있는 외팔의 외눈박이 남자는 누구냐며 묻습니다. 다이바는 가츠를 가리키며 그는 업을 짊어진 죄인이며 말을 몰고 오는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번 침공의 원인, 수도를 피바다로 만든 장본인이라 공표합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생존자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고 마는데요. 다이바는 가츠의 목덜미를 가리키며 그가 저주받은 낙인의 소유자라 합니다. 말을 부르는 산주물이라고 말이죠. 졸지의 라크샤스와 트롤들을 수도에 소환한 당사자가 된 가츠. 하지만 다이바의 말이 사실일 확률은 높았습니다. 판타지아가 열리고 현세의 몸을 얻어 절대자가 되어버린 그리피스에게 재물의 낙인이 찍힌 가치의 행방은 내비게이션 보듯 뻔할 테니까요. 죄인을 투옥하든 처형시키든 알아서 처리하라던 황제의 말에 다이바는 고개를 젓습니다. 이 사내의 목을 치는 건 쉽지만 그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신조차 모른다면서 말이죠. 쿠샨 황제는 다시 지옥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죄인을 당장 멀리 내쫓으라고 명합니다. 살아남은 쿠샨의 족장 및 장군들도 기겁을 하네요. 다이바는 분부대로 하겠다며 가츠를 어디론가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시라트는 낙인을 떠올리며 다이바의 말이 참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네요. 지금의 가츠는 본인들에게 전력이 되기는커녕 이번 같은 화를 몰고 온다면 존재 자체로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었죠. 더군다나 예전에 자신을 밑바닥까지 내팽겨쳤던 가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너무도 허무하게 목숨을 내놓았던 가츠의 믿을 수 없는 모습. 시라트가 한 발자국이라도 늦었다면 가츠는 심연의 재물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가츠가 죽음 직전까지 몰린 위기 상황은 꽤 많이 있었고 종종 도움도 받아왔습니다. 불사신 조드의 결정적인 개입들, 그리고 생명의 은인 그 자체인 해골기사의 수많은 도움들까지. 시라트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가츠의 목숨을 살린 단단히 한몫한 캐릭터로 격상된 것입니다. 시라트는 다이바의 과거 행적을 떠올리며 의구심을 가집니다. 가니슈카 대제 밑에서 마자군 같은 범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요수병단을 만들어내던 다이바였으니까요. 시라트는 결국 다이바 뒤를 쫓게 됩니다. 살벌한 증오를 뿜어내는 살아남은 쿠샨 수뇌부들의 모습. 이 증오의 불똥이 가츠 일행들에게까지 튈지 뭔가 구린 느낌이 드네요. 한편 시르케는 유체 상태로 팔코니아에 잠입한 상태인데요. 여전히 몰다와 장로급 마법사들은 그녀의 본체를 돌보는 중입니다. 사실 요정섬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이렇다 할 활약은 보여주지 못하는 마법사 파티네요. 이번 수도 침공에서도 분량상 표현이 되지 않았음을 감안하고서라도 파르네제보다 활약이 없었죠. 가츠는 숲이 우거진 야외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뒤를 밟고 있었던 이시도르와 파크. 생각 이상으로 수도에서 한참 떨어진 곳으로 온 것 같은데요. 확실히 무언가 준비되어 있는 곳으로 가츠를 데려가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382화에서도) 가츠의 연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험한 바위와 강을 건너서 생각보다 긴 시간 행렬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느새 해는 지고 어둠이 내린 상황. 파크의 요정 불빛에 의지해 뒤를 쫓는 이시도르와 아잔. 순간 가치가 걸음을 멈추지만 등을 떠밀어 다시 행렬이 이어집니다. 밤이지만 주문 덕분에 낙인이 억제되는 걸까요? 가치는 본인의 의지인지 주술의 힘인지 공허한 눈빛으로 하염없이 걸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시라트와 타파사. 이 앞은 허락된 고승들만 출입할 수 있는 금지된 땅이라며 돌아가려면 지금뿐이라는 타파사의 조언. 시라트는 무시하고 행렬의 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갑자기 등장한 시라트의 놀라는 이시도르들. 그들의 미행을 눈치챈 다이바는 어처구니 없어하며 씁쓸히 한탄하네요. 얼마나 더 걸었을까? 주변 풍경이 이색적으로 바뀝니다. 부서진 건물의 잔해들과 키가 큰 나무들이 빼곡한 누가 봐도 은밀한 장소. 잃어버린 고대의 사원 같은 느낌입니다. 미이라가 된 승려들의 시체가 길을 따라 늘어서 있는데요. 이윽고 그들이 다다른 곳은 잊혀진 옛무덤 스투파라는 곳이었습니다. 돔 형태의 둥근 건물 위로 반으로 쪼개진 오래된 거목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 마도가 된 수도 윈덤에 만들어 놓았던 마자공이 있던 건물 외관과 유사해 보이네요. 다이바는 어느 한 곳에 멈춰서서 주문을 외웁니다. 주문에 의해 굳달한 나무 뿌리가 거치자 두터운 석벽이 등장하는데요. 시라트는 타파사에게 벽을 열라고 명령합니다. 동행한 두 명의 타파사가 몸을 풀더니 거대한 석벽을 밀어버리네요. 조금 힘을 써야 하긴 했지만 결국 열려버린 스투파의 비밀문. 다이바는 병사들에게 명령의 가치를 겁박합니다. 시라트는 가치를 향해 그대로 돌 속에 봉인되어 썩으라며 씁쓸히 독백하는데요. 가치가 빛의 매에게 대항할 큰 전력이라고 여겼던 시라트. 하지만 라크샤스에게 목숨을 내놓았던 모습에 크나큰 실망을 한 상태였죠. 심지어 낙인의 불길한 기운 때문에 적의 표적이 된다면 폐인이 된 가치를 옆에 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병사들의 물리적인 힘과 요술사들의 주문에 의해 무덤 안으로 밀려나는 가치. 이시도르는 절망하며 주저앉습니다. 다이바는 가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죽으러 가는 거냐며 씁쓸해하는데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 이젠 가치의 가장 오랜 동료라 할 수 있는 파크. 가치는 문득 정신이 들었는지 뒤를 돌아봅니다. 무표정한 얼굴에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이 담긴 듯한 모습인데요. 그렇게 스투파의 두터운 석벽이 닫히며 382화가 마무리됩니다. 2주 간격으로 공개된 베르세르크 381화, 382화, 라크샤스를 천병으로 한 맛보기 침투가 일단락된 이후 가치를 비밀스런 옛 무덤에 봉인하기까지 2화 동안 진행된 분량치고는 빠른 전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363화부터는 가치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임은 분명합니다. 쿠샨 제국에 잊혀진 고대 무덤인 스투파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는 미지수인데요. 하지만 쿠샨의 일부 고승들만 드나들 수 있는 이 비밀스러운 공간에 뭔가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무덤 속 미지의 힘에 의해서 가치 내면에 잠들어 있는 어둠의 짐승이 깨어날 것인지, 아니면 폐인이 된 가치의 정신이 모종의 자극에 의해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한편으론 스투파에 어떤 힘이 있길래 재물에 낙인이 찍혀있는 가치를 봉인할 수 있다는 걸까요? 쿠샨 내에서도 동떨어져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지만 판타지아가 된 현세에 그리피스의 소나귀가 닿지 않는 곳은 없을 텐데요. 요정섬조차 박살난 이 마당에 재생의 탑이 떠오르는 옛 무덤이 정령 가치를 봉인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비인륜적인 마술을 동원해 요수병단이란 끔찍한 존재들을 만들어냈던 다이바가 선택한 곳이라면 분명 이유가 있겠죠. 실제로 스투파는 불교에서 열반에 든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단순히 유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넘어 불교 신앙의 중요 상징물입니다. 쿠샨의 스투파라면 다이바 같이 강력한 마술의 힘을 지닌 당대 이름을 날렸던 고대 승려들이 잠들어 있다고 유추해볼 수 있겠죠. 그들이 사악한 존재이건 아니건 가치의 불안정한 상태를 각성시킬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비록 다이바는 가치가 죽으려 한다고 말했지만 이야기의 전환점이 될 가치의 변화가 이제는 일어날 시점입니다. 다만 그 변화가 다소 격정적이고 어두운 느낌으로 진행될 거란 우려도 드네요. 이와 동시에 유체 상태로 팔코니아에 잠입한 시르케의 행방도 다음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가오는 베르세르크 383화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